조치훈 바둑기사님이 신문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당신에게 지금 하는 바둑이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만약 바둑이 없었다면 내 인생은 오히려 행복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인생이 행복하기만 하면 사는 게 재미없었을 것 같다. 불행하고 힘들기 때문에 인생이 재미있는 것이다. 어렵고 힘든 바둑 때문에 내 인생은 재미있다. 그래서 나는 바둑을 둔다. 바둑이라는 이야기를 일로 한번 바꿔보세요. 어찌 보면 일이 힘들 때도 있고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고통과 괴로움이 없었다면 정말 인생이 행복했을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래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이런 것이 아마 조치훈 기사님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일에 대한 의미일 것입니다. 자기만의 이야기일 것이고요. 직장인, 회사원,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주부분들 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만의 일에 대한 의미가 필요하고 이야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이 시간을 빌어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의미가 없다. 내가 하는 일이 아무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번아웃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는 더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의미를 느껴야 됩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의미를 느껴야만 합니다. 의미 있다는 느낌은 행복감과도 직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살 충동을 막아주고요. 우울증과 불안을 감소시킵니다. 감정노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객을 상대해야만 감정노동을 하는 것 아닌가요? 나는 고객 업무하지 않고 컴퓨터 작업만 해요. 감정노동 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인의 직장인들은 모두 다 감정노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직생활이라는 건 사람들과 어울려서 하게 되죠. 내부 고객이 있습니다. 내부 고객에도 감정을 소모하게 되죠. 외부 고객뿐만 아니라 내부에 있는 직장 동료들, 선배들, 후배들 그분들에게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 조절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감정 노동에 시달리게 됩니다. 감정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감정이 아니라 사회나 회사, 조직에서 표현되어야 한다라고 알려준 감정 규칙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감정을 왜곡하거나 억누를 때 생기는 현상이 감정 노동입니다. 알게 모르게 조직 문화, 회사 문화에서는 이런 감정이어야 돼, 이런 정서를 표현해야 돼, 이런 마음가짐으로 지내야 돼라고 회사원들에게, 직장인에게 규칙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좀 더 긍정적이고 활기찬 에너지 상태를 유지해 주기를 원하는 회사도 있고요. 좀 더 평온한 감정 상태가 좀 더 조직 문화에 적합하다라고 암묵적으로 혹은 명시적으로 이야기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각각의 문화에서는 수용될 수 있는 적응적인 감정 표현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 표현 규칙은 고유한 인간의 내면의 감정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감정을 좀 속이기도 하고 숨기기도 하고 억지로 다른 감정을 만들어내야 되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감정 노동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감정 노동이 일상화되어 있으면서 잘 해소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감정 노동에 시달려요. 그런데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잘 모르고 또 하나는 이런 감정 노동으로 인해서 에너지 소모가 계속 쌓이다 보면 직무 불만족과 번아웃이 생기게 되죠. 왜냐하면 감정 노동 자체가 번아웃의 주범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육체 노동보다도 감정 노동이 에너지 소모가 정신적으로는 훨씬 많습니다. 자기 감정을 억압하고 다른 감정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에너지 소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감정 노동에 오랫동안 시달리게 되면 직무 불만족, 근무 태만, 근태 문제, 퇴사율과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개인에게도 손실이 일어나고 회사 자체로 보면 생산성이 저하를 일으키게 되죠. 조직원이 계속 바뀌고 업무 성과가 떨어지죠. 조직 분위기도 변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이 감정 노동과 직무 불만족과 높은 퇴직률이라는 사이클을 그리면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생산성이 떨어지고 개인의 성장 기회도 박탈되게 되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왜 감정 노동이 직무 불만족이나 번아웃으로 이어지게 되느냐? 여러 가지 심리적인 기전들이 그 안에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내면 감정과 외면으로 표출되어야만 하는 감정 사이의 큰 괴리에서 비롯됩니다. 정서 불일치죠. 고객이 폭언을 했어요. 상사에게 부당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억울합니다. 하지만 참아야 돼요. 또 긍정적인 표현을 해야 될 때도 있죠. 부당한 이야기를 들어도 침착하게 표현을 해야 되고 화를 낼 수가 없어요. 내가 어젯밤에 집에서 좀 피곤했습니다.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아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밝은 에너지를 보여야만 합니다. 이런 감정적인 불일치를 계속 누적되고 감정적인 불일치를 계속 내면에서 포함하고 있으려면, 잘 끌어안고 있으려면 또 에너지를 써야 돼요. 지칠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면 번아웃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감정 노동에서 번아웃으로 이어지는 그 중간에 그 중간 지점이 있습니다. 감정 노동자라고 해서 다 번아웃에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누가 더 많이 번아웃에 빠지는가? 감정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들 중에서 번아웃에 쉽게 빠지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관찰했더니 가장 중요한 핵심 기전 하나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표면 행동과 심층 행동이라는 그런 심리적인 기제가 감정 노동으로 인해서 번아웃에 빠지는 중간 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표면 행동, 심층 행동,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표면 행동이란 억지로 하는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지쳤어요. 일을 하느라 너무너무 지쳤지만 고객을 볼 때는 억지로 웃어야 돼요. 밝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속마음 진심은 좋은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 너무 지쳤어. 솔직히는 좀 짜증도 나.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죠. 억지로 웃어요.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어요. 자신의 내면 감정을 억지로 억누르면서 새로운 감정을 만들어내는 걸 표면 행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표면 행동들은 정서 노동을, 감정 노동을 번아웃으로 더 심하게 이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심층 행동은 다릅니다. 심층 행동이란 표면 행동과 달리 진심으로 느끼는 걸 표현하는 걸 말합니다. 내면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하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직장인이 어떻게 진심으로 모든 것들을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나요? 어려운 일이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심층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자세히 관찰해 봤더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의미를 구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하루 종일 이렇게 계속 셔틀버스를 운전을 해요. 트랙을 돌면서 똑같은 루트로 계속 운전을 하는 운전기사님이 계세요. 나는 맨날 똑같은 코스 정해진 루트로만 계속 하루 종일 운전해. 나는 똑같은 데서 운전만 하고 있어. 이렇게 느끼는 것과 셔틀버스를 운전하지만 나는 고객들의 일터로 안전하게 고객들을 모셔다 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 고객들의 행복을 책임지고 있어. 하루의 일과를 만들어 드리고 있어. 공항의 셔틀버스 운전기사님이시라면 고객들의 추억을 만들어주는 전초지 기지에서 난 일을 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병원에서 청소를 하시는 청소 노동자를 예를 들어 볼까요? 나는 하루 종일 쓰레기를 줍고 청소를 해. 바닥을 닦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나는 최전선에서 환자의 건강을 지키고 있어. 병원의 위생을 내가 책임지고 있어. 라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내밀하게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일에 새롭게 의미 부여를 하고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런 의미에 충실하게 되면 거기에만 합당한 감정들이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억지로 한다는 느낌이 아닙니다. 일부러 그런 감정을 만들어내지 않아도 활기차고 긍정적인 감정이 일어나죠. 하루 종일 너무 힘든 일을 하고 있어 라는 것보다는 고객의 행복을 책임지고 있고 환자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고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일을 한다면 저절로 거기에 합당한 감정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감정 노동의 피해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해주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감정 노동자들이 번아웃에 빠지는 사람들은 표면 행동과 심층 행동의 비율이 틀리다고 되어 있습니다. 표면 행동의 비율이 훨씬 많고 심층 행동이 작아요. 그러면 번아웃에 잘 빠집니다. 반대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심층 행동들을 많이 하고 표면 행동은
상대적으로 적게 해요. 그러면 번아웃에 적게 빠지기도 하고 보호인자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강요나 규칙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활동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스스로 의미 부여를 하고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것에 따라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고 솔직한 감정들, 진지한 감정들이 저절로 우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부정적인 감정을 억지로 누르거나 긍정적인 감정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서사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감정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감정노동으로부터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도 줄어들고 번아웃에도 적게 빠지게 되는 것이죠. 표면 행동과 심층 행동의 비율에 따라서 번아웃에 빠지는 위험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심층 행동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진심으로 우러나서 하는 행동이 얼마나 많은지를 스스로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 이면에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는 일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어떤 이야기를 갖고 있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감정 노동자가 번아웃에 빠지게 되는 외부적인 요인, 내부적인 요인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 노동에 취약한 조직 문화가 있습니다. 특정 회사의 분위기, 문화에 따라서 감정 노동으로 인한 번아웃에 빠질 확률이 훨씬 높은 문화를 가진 조직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사회적인 지지 체계가 낮아요. 동료 간의 친밀함도 적고 서로 응원하는 문화가 아니에요. 경험을 서로 공유하지 않아요. 이러면 번아웃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고 있어 라고 표면적으로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득에만 몰입하고 있어요. 조직 진정성이 떨어지면 감정 노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을 공정하게 대하지 않거나 직원에게 자율성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번아웃에 쉽게 빠집니다. 감정 노동에 더 취약해집니다. 특히 여성 감정 노동자가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시간 예측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갑자기 회식을 하자. 갑자기 없던 야근이 생긴다. 갑자기 업무 일정이 변한다. 이런 경우에는 번아웃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 예측성,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고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해줄 수 있는 문화를 가진 조직일수록 번아웃에 적게 빠지고 감정 노동의 피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조금 더 내향적인 사람이 감정 노동에도 취약하고 번아웃에 조금 취약한 편입니다. 신경증적인 기질, 스트레스에 예민하고 감각적으로 좀 예민하고 변화에 조금 더 상처를 많이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예민한 기질을 가지신 분들이 감정 노동에 조금 더 취약합니다. 보상과 처벌에 민감한 분들이 계세요. 너무 즉각적으로 과잉 반응하고 이런 분들도 감정 노동의 피해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이나 성별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개인적인 가치관, 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은 정서문해력, 소위 말하는 EQ입니다. 정서지능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서지능이 높고 정서지능이 뛰어날수록 감정노동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자기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잘 읽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불안한데도 불안한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불안한 느낌이 있는데 그걸 가슴이 답답해요.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라고 자기의 감정을 잘못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우울해요. 하던 일이 잘 안 돼서 좌절감을 느껴서 슬픔에 빠졌어요. 아, 내가 좌절했구나, 좀 슬프구나 라고 느끼면 되는데 버럭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좌절감을 경험하고 슬픔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건 뭐 때문에 안 됐어, 아, 짜증나, 화로, 분노로 자기의 슬픔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죠. 정서문해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읽지 못하고 왜곡하게 되죠. 이러면 정서지능이 낮다라고 판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인식하고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 부정적인 감정을 잘 해소하는 능력을 개발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정서지능을 형성을 하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능력들을 개발하지 못했을 때 정서지능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에 자기 감정을 잘 읽고 자기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무엇을 어떤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완결시켜야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슬프다,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불안하다, 나쁜 게 아닙니다. 뭔가 일이 잘못되고 있다는 사인이니까 주의하자라는 사인인 겁니다.
지쳐 있어? 에너지가 재충전이 필요하다라는 사인인 것이죠. 자신의 상태를 잘 읽고 그 감정을 완결시키기 위한 적절한 행동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알고 있고 실천하면 정서지능은 높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요인, 이건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사회적인 그리고 조직 문화 전체가 변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아까 말씀드린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개인의 시간 예측성,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성을 높여준다든지 적절한 공정하게 대우해주고 개인의 의사결정을 존중해주는 문화, 서로 친밀감을 쌓고 사회적 조직원 간의 지지적인 문화를 형성하는 것, 이것이 감정노동의 피해를 막아주고 번아웃을 예방해주는 전체적인 시스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감성적인 조직 문화를 개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항상 합리적, 이성적 결정이나 판단만 강요하고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조직 응집력이라든지 개인의 정체성이라든지 감정을 잘 관리하는 데는 해로울 수가 있거든요. 인간은 감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개인이 느끼는 감성적인 개인의 감정과 개인의 느낌들을 존중해주고 그걸 건강한 방식으로 해소하고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런 감성적인 문화들을 잘 배양해주는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 것도 감정노동의 피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게 만드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의미가 없다. 내가 하는 일이 아무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번아웃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는 더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의미를 느껴야 됩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의미를 느껴야만 합니다. 의미 있다는 느낌은 행복감과도 직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살 충동을 막아주고요. 우울증과 불안을 감소시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의미, 하고 있는 일이 의미 있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고 사는 사람일수록 건강하다고 느끼고 삶의 만족도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증과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도 의미 치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미 있다는 건 무엇인가? 의미는 어떻게 개발되고 발견되는 것인가? 의미는 이야기를 통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미 있다라는 느낌은 내 자신과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라이프 내러티브, 잡 크래프팅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를 형성하는 이야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는 이야기를 통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나는 평범한 직장인이야가 아니라 나는 20년 동안 한결같이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았고 내가 새로운 취미를 형성하고 가족들을 부양하고 지금까지 멋지게 살아왔잖아. 20년 동안 꾸준히 일하면서 가족을 부양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성장하고 내 인격을 성숙하게 만들고 계속 내가 발전해 왔잖아. 그냥 내가 하루 종일 책상에서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서 내가 다채로운 사람이 되었잖아. 내가 충만해졌잖아. 이를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하고 발전했다는 느낌, 그것이 이야기로 풀어졌을 때 인생 서사가 생긴다라고 하고 자신의 의미, 일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한 것이죠. 단순하고 짧고 나는 직장인이야, 나는 회사원이야가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과정들, 겪었던 일들, 선택했던 일들을 모아서 나만의 이야기로 형성이 되었을 때 일의 의미를 찾게 되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공고해지면서 번아웃과 스트레스에 대한 예방책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하루 종일 삽질을 해요. 땅을 파고 있어요. 계속 땅을 파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삽질하고 있어요. 땅을 파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벽을 쌓기 위해서 기초를 다지고 있어요. 담장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고르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한 사람은 삽질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집을 짓기 위해서 기초공사를 다지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성당을 짓고 있어요. 교회를 짓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영성을 충만하게 만드는 공간을 만들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똑같이 땅을 파고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단순하게 땅을 파고 있어요, 삽질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건물을 짓고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공간을 만들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각의 사람들이 내면에 느끼는 감정이 어떨까요? 다 다를 겁니다. 그냥 단순히 땅만 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뭔가 무미건조하고 감정이 좀 메말라 있고 쉽게 지칠 겁니다. 집을 짓고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조금 더 그 전의 사람 비해서는 좀 더 충만한 느낌을 가질 거고요. 다른 사람들의 영성을 충만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어요 라고 느끼는 분들은 자신의 인생을 좀 더 초월적이고 의미 있다고 느끼게 될 가능성이 많겠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자신의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품고 이야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느끼는 감정과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 고갈되는 느낌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만의 이야기가 무엇인가, 어떤 이야기를 갖고 있는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가 감정 노동의 피해를 줄여주고 번아웃에 빠지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기전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것이 심층 행동이고, 그 심층 행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건강하고 번아웃에도 덜 빠지는 것으로 많은 연구 결과들이 널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일에 대해서도 그렇고 생활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둑기사님, 조치훈 바둑기사님이 신문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당신에게 지금 하는 바둑이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기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 바둑이 없었다면 내 인생은 오히려 행복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인생이 행복하기만 하면 사는 게 재미없었을 것 같다. 불행하고 힘들기 때문에 인생이 재미있는 것이다. 어렵고 힘든 바둑 때문에 내 인생은 재미있다. 그래서 나는 바둑을 둔다. 바둑이라는 이야기를 일로 한번 바꿔보세요. 어찌 보면 일이 힘들 때도 있고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고통과 괴로움이 없었다면 정말 인생이 행복했을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래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이런 것이 아마 조치훈 기사님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일에 대한 의미일 것입니다. 자기만의 이야기일 것이고요. 직장인, 회사원,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주부분들, 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만의 일에 대한 의미가 필요하고 이야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이 시간을 빌어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갖고 있나? 내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나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어떤 이야기를 쓰고 있는가 하고 말이지요. 정리하겠습니다. 감정노동은 현대인이라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감정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감정노동에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좀 더 심층 행동, 의미 있는 행동을 좀 더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는 자기 자신에 대한 풍부한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하루하루 그냥 그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어떤 의미를 위해서 어떤 의미를 찾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의식을 갖고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고 그런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인생을, 일을 충만하게 만드는 것만이 번아웃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행동 지침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